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설계, 우리 조경기사 설계를 하는 걸로 만나게 되었네요. 조경기사나 이제 산업기사, 이제 이렇게 뭐 비슷한 설계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산업기사는 2시간 반 만에 시험을 보지만 기사는 3시간짜리 시험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꼭 그렇지만 않은데 통념적으로 봤을 때 기사는 3개의 도면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도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물 계획도, 그 다음에 식재 계획도, 이렇게 3개를 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념도는 꼭 들어가고 개념도에다가 식재랑 시설물을 한 도면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도면은 상세도나 뭐 이런 뭐 스케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사는 공부를 할 때 산업 기사보다 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건데요. 말만 해갖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실기 시험의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도구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시면 조경 기사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실기를 공부하겠다 하고 오신 분들은 필기가 합격이 된 거잖아요. 필기가 뭐 25%에서 뭐 40% 미만에 있기 때문에 필기가 합격됐다는 거는 이미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을 이제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필기에 합격한 거 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뭐 필기 합격하고 나서 뭐 실기 시험을 뭐 처음 봐서 붙는 분도 있고 뭐 몇 번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필기를 합격했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단 저는 기사 위주로만 설명을 쭉 할게요. 자, 설계가 이제 우리가 60점이니까 이제 필답형이 40점이고 이 실기에서 보면 설계가 60점이기 때문에 설계 비중이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설계에서 한 40점 맞고 그죠? 실기 필답형에서 한 20점 맞으면 60점 해서 이제 합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40점만 설계를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설계를 좀 대충 하겠죠. 그래서 설계를 난 한 50점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설계에 이제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설계를 60점 맞겠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잘 그려도 여기 이제 이 채점자의 이 눈에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되겠죠. 어쨌든 틀린 걸 찾아서 이제 전체적인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계를 50점을 맞겠다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난 10장만 그렸는데, 그러니까 10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예제 문제를 한 번씩만 그려봤다. 예제가 10개가 들어있으면 한 번씩만 그려봤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100장을 그렸다, 도면을.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학교에서 이렇게 설계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들은 괜찮아요. 이제 뭐 예제만 보고 예제를 익히는 거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100장 정도 그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릴 때 보면 현황 도면을 이제 그리는 거는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개념도 같은 경우에는 그죠? 30분. 그 다음에 시설물이나 뭐 이렇게 뭐 포장이나 뭐 식재나 이런 것들 할 때 각각, 1시간, 1시간. 그렇게 해서 총 3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설계되어지는 그 주 문제들은 보면 어린이 공원이나 뭐 요즘 이제 추세가 생태공원 있잖아요. 생태공원. 기사는 생태공원 이런 것들 탐방로가 있는 생태공원 이런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단지 내 그 광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는 도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옥상 녹화, 옥상 녹화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전체적인 추세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에 있는, 교재에 보통 있는 예제들을 여러 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잠시 제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 기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베이스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스 맵은 뭘 베이스 맵이라고 하냐? 베이스 맵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면을 줍니다.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지를 줘요. 그 문제지에 베이스 맵이라고 있는 게 있고, 베이스 맵은 보통 500분의 1 축척도나 혹은 600분의 1 축척도의 베이스 맵으로 시험 문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베이스 맵에 보통 주는 베이스 맵이 이제 이렇게 뭘 주냐면 이렇게 하살표가 이렇게 보통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면 그냥 베이스 맵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500분의 1 축척이다 이렇게 하면 이 안에다가 뭘 그리라고 이제 쭉 안내를 해요. 어린이 놀이시설도 넣고 휴게시설도 넣고 가운데는 침상 가든이라 그래서 한 1m 떨어진 침상 가든을 그려라 막 이렇게 막 설명을 주는 그런 베이스 맵이 있거든요. 딸랑 진짜 이렇게 규격만 딱 주는 경우도 있고, 규격이 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살짝 지우고 규격을 이렇게 주는 규격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도로가 있다. 여기도 도로가 있다. 여기는 주택가다. 여기는 간선도로가 있다. 그러면 간선도로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에는 입구를 안 그려요. 간선도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제가 이렇게 출입구를 이렇게 하살표로 줬잖아요. 하살표를 출입구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이스 맵이라는 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 따라서 내 A2 용지에다가 옮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맵이 10점 정도 지금 항목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축적에 맞게 베이스 맵을 내 트레이싱 용지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기는 작업에 전체적으로 보면 축척이 맞는지가 3점, 제도를 할 때 선긋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뒤에 가면 설명되겠지만, 선긋기라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때 요 끝이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때 요 끝이 딱 이렇게 붙어야지 이렇게 안 붙거나 이렇게 튀어나가거나 이런 거는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감점 요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선긋기라든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선긋기는 요런 요건 옳고, 선 긋기가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선의 굵기가 일정하냐. 그래서 연필을 60도 각도로 해가지고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60도 각도로 해서 연필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라. 그래야 선이 연필 굵기가 동일하다. 또 내가 주는 힘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 지금 여기는 보드라 내가 힘을 뺐을 때 선의 가늘고 흐림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선이 잘 숙달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의 구성 요소, 그래서 외곽선, 표제란, 스케일, 방위표 이런 것들은 먼저 한 번에 다 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채점 기준만 잠깐 안내를 할게요. 설계 개념도는 10점 정도 되어져 있다. 설계 개념도는 우리가 샤프펜으로 보통 그리지 않고 이거 홀더가 있는 걸로 그려요. 그래서 홀더 펜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홀더 펜이 뭐냐면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게 홀더예요. 홀더 그냥 하시면 홀더 심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 심을 이렇게 넣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더 펜은 샤프 심이 보통 우리가 가장 굵은 게 0.9잖아요. 홀더는 2.0 정도 되는 그런 굵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개념들은 홀더를 많이 쓰고 있고 곧 뒤에서 다 안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계도, 배식 설계도 이렇게 해서 총 60점 만점으로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순서가 참 중요해요. 답안지 작성 순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 답안지를 이제 3장을 나눠줘요. 트레이싱 용지를 3장을 나눠주는데
이 트레이싱 용지 3장을 나눠주고 나서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았을 때 문제를 빨리 읽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읽어보는데 그 문제에 있는 시간이 사실은 문제를 해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요. 그래서 문제를 받자마자 문제를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면이 뭔지를 찾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빨리빨리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전체를 다 해석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개념도는 항상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도를 그리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설물도 꼭 들어가게 되어 있죠. 공간을 분할하고 시설물, 그다음에 뭐 수목 계획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또 하나 뭐 단면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답안지 3개를 그리는데 그려야 될 도면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그 보면은 제일 먼저 그리는 건 뭘 먼저 그려야 되냐면 어쨌든 답안지를 받으면 답안지 하나에다가 그려야 될 거를 뭘 제일 먼저 그리냐. 기본 설계도를 제일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 기본 설계도라는 건 뭐냐면 그 시설물을 배치하는 공간과 그 안에다 시설물을 집어넣는 걸 기본 설계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설계도를 제일 먼저 그리는 게 좋은데 기본 설계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으면 문제의 기본 계획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어떤 단어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답안지를 쓰고 나서 기본 계획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기본 설계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는 기본 설계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려야 되는 게 뭐냐면 현황도 및 도면 외곽선 홀더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트레이싱 용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문제지를 보기 전에도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먼저 트레이싱 용지를 제가 이렇게 594에 420이 아마 A2 용지 사이즈일 거예요. A2 용지 사이즈의 트레이싱 용지를 여러분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도면에서 색깔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A2 용지를 딱 받았을 때 현황도 및 도면 외곽선을 그리라고 하면 맨 먼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다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5mm, 그러니까 10.5cm죠. 그냥 지금부터 하는 용어들은 전부 다 밀리미리 단위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105mm를 이렇게 띄어서 눈금을 살짝 긋고 이렇게 파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현황도를 옮기기 위한 기초 작업. 그리고 나서 도면 외곽선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외곽선은 항상 여기 종이에서 1cm를 띄고 이렇게 그리는 선이에요. 이게 도면의 외곽선인데 이 선을 그릴 때는 홀더를 이용해라. 아마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홀더라는 건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굵기가 샤프심 제일 굵은 게 0.9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홀더는 보통 홀더는 이런 이게 색이 약간 있는데 홀더는 주로 이렇게 파란색 샤프펜처럼 나와요. 우리가 샤프펜을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그 똥색 같은 이런 색으로 나오면 이게 0.9 샤프예요. 0.9. 그러니까 색만 인지를 해도 이거 0.9 샤프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홀더가 이제 2.0짜리 이렇게 파란색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인 이 샤프가 0.7 샤프입니다. 그러니까 샤프 심 0.7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3샤프죠. 3샤프는 짙은 녹색. 이게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죠? 0.9, 0.5짜리가 있는데 0.9고 자, 여기 있다. 0.5. 자, 0.5는 색이 보시면 이렇게 약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0.5 샤프. 그래서 0.5. 그래서 이 샤프의 색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게 몇 미리짜리 샤프인지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0.5는 검은색으로 많이 되어 있고 0.9는 이렇게 똥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0.3은 이렇게 짙은 초록색,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0.3이죠. 0.3은 짙은 초록색, 0.7가 홀더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근데 어쨌든 홀더의 심이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심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뭐 파란색 심도 있고 지금 빨간색 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뭐 다른 데 쓰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를 홀더로 그리라 그 얘기예요. 홀더로 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을 봤을 때 여기 안에다가 막 뭐를 그리겠지만 요 외곽선, 외형선 이 테두리가 가장 굵고 진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홀더로 그리는데 홀더도 심이 우리가 심도 이제 H심이라는 게 있고 그죠? HB심이라는 게 있고 B심이라는 게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데 H 쪽으로 숫자가 커지면 흐리고 그죠? B 쪽으로 2B, 뭐 4B, 뭐 대생 같은 거 할 때 2B, 4B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진하고 그런 색이 되는 거죠. 무르고. 그래서 홀더가 HB든 B든 B 어떤 분은 2B까지 쓰라 그러는데 너무 B 연필을 많이 쓰면 도면이 막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홀더를 사용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익숙하다 그러면 요 0.9짜리 그 HB가 기본으로 들어있잖아요. 얘를 그을 때 한 번 긋고 다시 한 번 긋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는 숙달이 되어져야만 연필 하나로 모든 도면을 0.9 연필 하나로 도면을 다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 굵기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주 도면이 숙달되어진 선생님들이나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 장비빨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조금은 필요하다. 기사 정도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경에서 뭐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조경일을 인류의 그 발전을 위하여 내가 조경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의 장비빨이 필요하니 샤프를 저처럼 이렇게 뭐 홀더 몇 개 뭐 다 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래도 홀더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자, 홀더. 자, 이게 홀더예요. 심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홀더입니다. 그래서 홀더를 가지고 그려달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외형선 뭐 이렇게 도면 외곽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만이 아니고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표제란을 그릴 수 있는 란이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표제란을 그리는 아마 요 책 뒷페이지에 보면 요거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있을 텐데 잠깐 제가 요 답안지 순서 작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표제란에 여기다 답안지라는 말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설계 도면 이름 쓰고 법례표를 쭉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맨 밑에 스케일바 그리고 방위 표시 그리는 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황도와 도면 외곽선을 홀더로 작성해라. 근데 현황도는 뭐예요? 이 현황도는 별게 없다. 우리 기사 문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도는 그 시험 문제가 딸랑 뭐 사각형 하나 현황도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한다? 홀더로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현황도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현황도가 지우개로 조금 지울까요? 자, 여러분들이 현황도를 받아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번이라도 책에 예제를 보시면 알지만 1.3선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1.3선으로. 그래서 이 토지 경계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3선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1.3선. 그게 우리가 여기다 그려야 될 현황도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현황도를 여기다가 1.3선으로 빨리 자를 대고 물론 하겠죠. 자, 이렇게 옮기는데 제가 이렇게 옮기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로 받은 이 현황도는 500분의 1 축척이라든가 600분의 1 축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케일바라는 걸 가지고 다 가지고 계시죠? 스케일바. 자, 요 스케일바를 가지고 스케일바에 보면 눈금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분의 1 그 건너편에 100분의 1, 200분의 1 돌리면 300분의 1, 400분의 1, 한 번 더 돌리면 500분의 1, 600분의 1 이렇게 해서 색깔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스케일바마다 색깔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300분의 1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 자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 자를 빨리빨리 인지하는 게 좋죠. 그리고 600분의 1, 500분의 1은 여기가 까만 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보면 까만색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받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 스케일 바를 가지고 500분의 1 도면이 다르면 500분의 1 스케일을 가지고 빨리 이 길이를 재가지고 시험 문제에다가 그 길이를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쟀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500분의 1로 쟀더니 60이야. 그럼 여기다 60이라고 적고 일단 여기다 다 적으면 복잡해져요. 그다음에 이거를 쟀더니 55. 그러면 나는 얘를 시험 문제에서는 200분의 1 도면으로 그리라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500분의 1을 200분의 1로 옮기면 다시 여러분의 자를 200분의 1 스케일 바를 놓고 여기다가 60, 그죠? 60이라는 숫자만큼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옮기는 거는 여기 제 500분의 1로 잰 걸 200분의 1 선 그리기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현황도가 왜 그러면 이렇게만 하는데 딱 그리면 사실은 여기 처음에 외곽선 이거 그리는 거는 2분이면 끝나요. 빨리 하시면. 그런데 현황도까지 다 하면 30분이 걸린다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만 주어지면 괜찮겠는데 여기에 보면 뭐 등고선 표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이렇게 막 있어요. 이 등고선도 내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현황도에 있는 그대로의 길이에 이런 것도 다 여기서 길이를 다 재야 되는 거예요. 500분의 1 축척에 맞게 재서 얘가 예를 들면 10이었다. 그럼 여기는 200분의 1로 10을 이 자리를 찾아서 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도 옮기는데 30분은 든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현황도 옮기는데 1시간 든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 1시간 반. 현황도만 옮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사 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기능사나 이런 거 시험 보신 분들은 현황도 옮기는 게 복잡해요. 거기는 대략 공간을 이미 다 나눠주기 때문에. 근데 기사는 아무 공간도 안 나눠주고 땅만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현황도를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간은 내가 직접 다 그려야 되는 거죠. 이게 현황도고. 그 다음에 평면도를 작성하는데 30분이 걸리고 평면도는 여기서 지금 0.5 샤프를 지금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5 샤프. 0.5 샤프. 까만색 샤프인데 0.5 샤프를 HB로 쓰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책에는 보면은 그 평면도 작성할 때 그 H 연필 0.7 이것도 많이 거예요. H 연필 여기는 지금 0.5 샤프에 HB가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런데 0.7짜리 있죠. 0.7 그러니까 조금 더 굵으면서 H 연필, H나 EH 그걸 조금 눌러서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H 연필은 이 도면이 좀 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그 H 연필을 조금 진하게 눌러서 내가 쓰고 또 흐리게 할 때는 H 연필로 인출선이라든가 해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또 가늘게 흐리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좀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샤프도 본인에 맞는 걸 잘 찾아야 돼요. 진하고 또 굵게 그리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샤프도 저는 H 연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뭐 도면의 외곽선이라든가 이런 건 H 연필로는 너무 약합니다. 그다음에 배식 설계 같은 게 60분, 개념도 그리기 15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도를 맨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잖아요. 개념도라는 건 뭐예요? 땅이 주어지면 여기 이 공간에는 여기에는 뭐 입구가 있으니까 원로를 그리고 그죠? 뭐 이렇게 동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색이 잘 안 먹는데 색 표현이 다른 걸로 가볼까요? 색 표현이 잘 안 먹네. 어쨌든 원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공간 안에다 놀이시설도 넣고 막 이런 건 이제 개념도를 그리는 건데 그런 걸 해놔야지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가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개념도를 먼저 그리지 말고 항상 현황도를 먼저 그리고 평면도 그 공간을 나누는 평면도를 먼저 그리고 그 안에는 뭐 그 동선이라든가 공간을 다 잡아놓고 내 트레이싱지 마지막 답안지를 이 그려놓은 현황도 위에다 이렇게 살짝 올리면 비쳐요.
트레이싱지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이싱지 비치는 곳에다 개념도를 이렇게 막 그려가는 거예요. 개념도 처음부터 따로 뭐 또 자로 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개념도를 맨 마지막에 그린다. 개념도도 똑같이 홀더로 그린다. 특히 개념도는 정말 홀더로 그리는 게 좋아요. 홀더로 그리거나 저는 홀더 말고도 이런 거 홀더보다도 이게 한 0.3이 아니죠. 이게 그냥 3mm 정도 되는 심이에요. 엄청 두꺼운 심입니다. 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 엄청 두꺼운 이런 심을 이용해서 꾹 눌러서 이걸로 개념도를 그리기도 해요. 네. 자, 개념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작업에 대한 답안지 작성 순서를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그 도구를 잠깐 안내를 드리면 제도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도판이 화면에 다 안 들어오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실습 시험 보러 가시면 제도판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소문이 나갖고 제도판이 후진되는 시험 장소가 빨리 이렇게 이렇게 점령이 안 되고 우리 시험 우리가 신청해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복불복이다. 제도판을 받는 건. 그래서 자기 제도판을 들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제도판을 들고 가가지고 제도판을 펴서 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도판은 가능하면 뭐 거기 있는 걸 쓰면 좋고 그다음에 제도판을 직접 가져오라고 그러는 곳도 있으세요. 그러면 또 제도판을 가져가야 되겠죠. 제도판은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나사가 있잖아요. 나사를 이걸 풀어서 이거를 옆에 손잡이가 있어서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는 건데 제가 이거 좀 보이라고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 제도판에 이 보면 이걸 갖다 지금 I자라고 해요. 요거 I자는 뭐냐? 이 수평선을 긋는 선이에요. 수평선을 긋는 선이 이 I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I자에다가 조금만 내려볼게요. 이 정도. 내가 수직선을 긋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우리 책에는 뭐 T자 있는데 T자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T자는 걸리적거리고 그 T자 들고 뭐 하려고 하면 정신없어요. 수직선을 그릴 때 좋은 거는 요거예요. 우리 이제 60도, 30도 그 자잖아요. 이 자를 여기다가 I자에다가 딱 이 I자가 근데 이게 좋아야 돼. 이게 딱 안 붙고 지금 약간 안 좋은데 이게 딱 붙어서 여기에 놓으면 이게 수평이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평을 딱 맞춰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선을 쫙 그어가는 수직을 그을 때 많이 쓰는 게 긴 선을 그을 때 쓰는 삼각자인데 삼각자도 30cm 삼각자 이런 거 너무 짧아요. 설계 도면으로 기사 시험 보실 분들은 삼각자 대형 이거를 쓰셔야 돼요. 그죠? 이게 60cm인가? 이게 제일 긴 거 나오는 게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삼각자도 세트로 이렇게 등변이 있고 부등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쓸 일이 있으니 꼭 세트로 구입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럼 이런 거에 들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회사마다 좋은데 요 자에도 눈금이 있으면 사실 상당히 좋아요. 이런 자를 구매할 때 눈금자면 더 좋겠다 그런 거고 이제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 큰 거 가지고 여기다 막 그리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자가 혹시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를 쓰는 게 좋냐 삼각자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아이고. 보시면 이렇게 눈금이 있는 이런 작은 삼각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구매하셔도 되고 저는 손잡이가 있는 이게 투명한 자가 필요해요. 투명하고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자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갖고 잡을 수 있는 꼬리를 많이 해라. 그리고 옷 같은 거 할 때 고리 있잖아요. 그럼 고리를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내가 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자들. 그래서 자 중에서는 삼각자나 내가 숙달하게 쓰기 좋은 자들이 좀 필요하다. 급하면 우리가 이제 고담에 나오는 요거 템플릿이라고 하는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빵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 템플릿 있잖아요. 요 템플릿도 막 급하면 또 자로 쓰고 그래요. 여기 눈금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자 종류가 있고 템플릿은 이렇게 원형이 있는데 이 원 사이즈가 100분의 1 사이즈로 봤을 때 요 구멍이 있어요. 10이면
이제 1m짜리 폭이라는 뜻이고 30이면 3m짜리 폭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가능하면 큰 거, 이게 좀 많이 있거나 이 사이즈가 큰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요거 원형 템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 템플릿이 있고 자 요런 템플릿도 중요하지만 그 템플릿 중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템플릿이 가끔 뭐 다각형을 그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각형. 그러면 다각형 템플릿 자, 어디에 들어있나? 다각형 템플릿에는 원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어디 들어있는데 뭐 어쨌든 템플릿이 필요하다. 모양은 사각형, 원, 삼각형, 그다음에 오각형, 뭐 육각형 이런 모양이 들어가 있는 그렇지 않은 타원도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을 좀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제일 요긴하게 쓰이는 거는 그냥 한 거 안에다가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근데 요거 가장 많이 쓰는 거 요거예요. 요 육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것만 사시면 절대 안 되고 여기에 꼭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요 원형 템플릿이 꼭 필요해요. 원형 템플릿이 왜냐하면 수목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라운딩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요 두 세트는 꼭 가지고 있어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운영자라는 게 있어요. 운영자. 이런 게 운영자인데, 자, 운영자는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원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필렛이라 해서 모를 따야 될 때가 있어요. 둥글릴 때, 그럴 때 운영자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유곡선자는 필요 없습니다. 자유곡선자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릴 때 쓰는 거거든요. 말랑말랑 해갖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우개. 지우개도 그 아트 지우개를 사시는 게 좋아요. 아트 지우개, 이런 거 지우개. 요 지우개 좋습니다. 근데 이 지우개도 지우개를 많이 쓰다 보면 여기 정전기가 일어나고 막 터는데 지우개가 정전기가 막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지우개가 빗자루, 지우개가 아니라 빗자루 얘기했어요. 빗자루. 빗자루는 이런 걸 꼭 사시기를 권한다. 그 쓰레받기 있는 빗자루 그런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런 빗자루 다이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렴한 거 사시고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요 빗자루를 꼭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말끔하게 잘 지워진다. 빗자루도 좋은 게 좋더라고요. 홀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스케일 바가 있는데 그죠? 이 스케일 바에 중요한 게 뭐냐면 스케일 바에 요 항상 스케일 바를 여러분이 사시면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눈금이 짧지만 얘는 최소한 1m 100 얘는 30cm까지 되는 좀 긴 거잖아요. 긴 선은 얘로 축척을 잡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얘가 많이 필요해요. 요거 어떻게 필요한지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 1cm씩 뭐 간격을 띄울 때도 쓰고 급하게 꼭 요거는 축척자는 요 두 세트를 꼭 가지고 있기를 제가 당부를 드려요. 요것도 마땅치 않을 때는 저는 뭘 더 가지고 있는 축척자 중에 찾느라고 백날 일하네. 요거 조금 더 긴 거. 요거. 요런 축척자도 있어요. 요거는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요건 들고 다니기도 좋고 요게 좋은데 사실은 필요한 건 요 두 세트가 꼭 필요하고요. 긴 거랑 짧은 거 미니바 꼭 이렇게 필요합니다. 책에 그냥 긴 것만 하나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미니바라고 꼭 써놓으세요. 미니로 작은 것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 정도 있는 것도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요까지 구입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종이 테이프라는 건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이런 색도 있고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도 색을 한 가지 색만 쓰지 말고 이렇게 한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것도 그냥 저만의 팁인데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제 여기 우리 트레이싱 용지가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하는 이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테이프는 이제 고정해서 내가 도면을 다 그리고 나서는 이 테이프는 다 뜯어내고 답안지를 제출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도면을 그릴 때 평면도나 이런 거 그려놓고 그 위에다 개념도를 덮어서 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도면 위에다가 또 새 도면을 또 올릴 거예요. 그럴 때는 테이프 색깔을 바꾸는 게 좋다. 다른 색깔로 붙이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한 색깔로 붙여놓으면 당황하면 그냥 어떤 게 어떤 도면의 테이프인지 몰라고 쭉 뜯다가 뒤에 있는 걸 뜯어가고 답안지가 찢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뭐 스카치 테이프 중에서 이렇게 불투명한 거 준비해가지고 붙여서 잘 내라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지우개. 지우개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우개 지금 여기 보면은 지우개 세트로 뭐 10개씩 이렇게 팔거든요. 그거 지우개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생각되는데 지우개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뭐 여러분 연습하실 때도 많이 필요하고 시험 장소에서도 필요한데 지우개가 지금 뭐 저도 뭐 수업하다가 쓴 지우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우개 10개 사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지우개가 새카맣습니다. 잘 색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보면 이 지우개가 왜 이런 거 하니 우리가 여기다 하다 보면 연필심이 묻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우개는 요런 사이즈를 깃다랗게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잘라가는 게 좋고요. 왜냐면 더러워지면 이 더러운 지우개를 또 거기다 또 지우면 내 도면이 막 더 더러워져요. 그 다음에 지우개는 요런 지우개도 몇 개 준비해야 되지만 이렇게 연필형 지우개. 샤프처럼 이렇게 눌러가면서 쓰는 지우개가 있어요. 꼭 이렇게 막대형 지우개 그거 써놓으세요. 막대형 지우개 이거는 정말 꿀팁이에요. 그 어떤 분은 지우개를 막 칼로 잘라갖고 끼다랗게 해서 이렇게 날씬하게 해야지 또 지워야 할 부분만 잘 지워주고 그러거든요. 지우개는 한 개보다는 몇 개를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고 아까 샤프 설명드렸고 컴퍼스는 복불복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 컴퍼스를 준비하지 못할 때는 종이를 A4 용지 작은 걸 하나를 준비해 간다 그래서 꺼내 놓는다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상자 꼭 이렇게 상자에다가 탁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건 막 떨어지고 또 시험 보는 장소에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뭐 이렇게 천원샵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납작한 거 있어요. 도구 이런 거 꼭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커다란 장바구니에 딱 넣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종이 같은 거 갖고 하고 종이에 내가 원하는 구멍을 뚫고 연필 두 자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그 컴퍼스가 임시 컴퍼스가 되거든요. 있으면 가져가시는데 임시 컴퍼스 끼워갖고 돌리고 뭐 하는데 복잡하시면 그렇게 쓸 수도 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계 도면 할 때 한번 안내드리고 각도기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각도기는 우리가 삼각자 한 세트를 가지고 웬만한 각도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 템플릿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템플릿 사시면 이 템플릿 원 하나에 보면 각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큰 원 하나에. 그래서 각도기는 딱히 필요하지 않다. 지우개판도 딱히 필요하지 않다. 지우개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연필은 제가 볼 때는 보조적으로 필요해요. 샤프가 깨졌다든가 뭐 하면 이 조경 설계 가시면 답안지를 다 뭐 하여튼 뭐 발로 그린 그림이라 하더라도 다 그렸다고 하면 기본 점수가 30점은 있다고 항상 얘기는 해요. 근데 도면을 완성하지 못하면 뭐 그 자리에서 탈락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완성해야 되는데 갑자기 샤프가 망가졌다. 샤프를 2자루를 챙겨갔는데도 망가져갖고 뭐 시험이 깨졌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필을 꼭 이렇게 챙겨가라. 예, 연필 쓸 일이 그 연필에 꼭 지우개가 달린 걸 가져가라. 요거 참 요긴합니다. 그래서 연필을 날씬하게 자르지 말고 그냥 이것도 저도 연필깎이도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녀요. 연필깎이. 그래서 연필깎이도 있고 필요하면 연필깎이의 심도 조절하는 이런 연필깎이도 있어요. 가는 심, 굵은 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정신없어요. 연필을 칼로 깎아서 연필심을 그냥 그대로 갈지 말고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연필은 그렇게 힘 빼고 급할 때 쓴다 해서 연필도 저는 준비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도구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빠진 도구 설명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정도에서 멈춰보고 뭐 이렇게 라인 그리는 거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도구는 요 정도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시험 장소에 가실 때 여러분들이 집게, 뭐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내드리면 집게를 답안지, 문제지에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 놓을 때 쓸 수 있는데 집게도 이렇게 큰 거, 이런 것도 다이소 가시면 이렇게 상업명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큰 거 좋아요. 이거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내 제도판 굵기에 따라서 거기서 나눠주는 제도판도 굵으니까 이렇게 큰 걸 하나 갖고 와서 문제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집게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보다 요 가위 가위도 필요해. 왜 그러냐면 요 마스킹 테이프 있잖아요. 이걸 손으로 찍 찢어갖고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여기다 뚜루룩 한 개, 10개, 4, 3, 12, 12개 정도를 쭉 여기다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다 자르시면 돼요. 그 시험 땡 하기 전에 그래서 잘라서 여기다 똑 붙여놓는 건 누가 뭐라 안 하거든요. 그럴 때 얘를 손으로 찢어갖고 붙이면 나중에 이 아이자 오르고 내릴 때 막 걸리고 정신 없습니다. 얘는 가위로 똑똑똑 잘라갖고 붙여놓는 게 좋다. 길이는 한 2cm 정도, 3cm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색 요 두 가지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드릴 안내는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제가 갖고 왔는데 요런 그 뭐냐면 물티슈. 알코올 솜티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도면을 그리다가 중간중간에 너무 더러워지면 뭐 이렇게 자도 한번 닦아야 되고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 있는 제도판도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미리미리 좀 한번 닦아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물티슈만 가져가면 또 축축하니까 그냥 그 휴지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화장실에 가고 미리 두루마리 휴지를 좀 잘라와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좀 한번 싹 닦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잠시 쉬고 또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